핫투, 오늘 핫투입니다. 첫 번째 소식.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강남 한복판에서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일당? 더군다나 이걸 빌미로 부모에게 돈까지 뜯으려고 하는 범죄? 신종 범죄인데 마약이 이토록 취급하기 쉬웠나? 걱정이 여러 가지 듭니다. 관련해서 고등학생들만 이 음료를 마신 게 아니라 중학교 앞에서도 이들 일당이 마약 음료를 중학생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마약 음료 일당 중 일부가 대치동 학원가 가기 전 인근 중학교 교문 앞에서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음료가 담긴 통 들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봤다라고 중학교 인근 주민들의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용의자 중 한 명이 간호사 출신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4명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1명 추적 중이에요. 1명은 간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음료 제조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 보고 지원했다. 우리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용의자들은 발뺌하고 있는 상황. 마약 음료의 출처는 퀵 서비스로 전달받았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됐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넨 일당들이 붙잡힘에 따라서 용산 대통령실도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이 어린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병미 최고위원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24시간을 수행했던 최측근 대변인이었잖아요. 사실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수사, 발본, 세권, 뿌리 뽑기 이런 거 잘하잖아요. 지금 이거 진짜 마약 범죄 이거는 대통령이 바로 메시지 냈잖아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단순한 마약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 손을 뻗친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애들이 어린 시절에 마약을 접하면 뇌 기능이 마비된대요. 게다가 이 학생들 학원가에 접근해서 이들에게 그 음료를 시음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먹이고 부모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했던 심각한 범죄가 같이 이중으로 결합된 건데 이런 일들을 초창기에 발본색원에서 아예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 정부 동안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저는 좀 많이 남습니다. 돌직구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날 텐데 버닝썬 사건 기억하시죠? 그럼요. 우리 그때 얼마나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까? 지난날 이때 있었던 버닝썬 사건 등에 촉발됐던 여러 범죄들 그리고 그 이후로 나타났던 마약 범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여러 경고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잡을 듯 하면서도 제대로 뿌리 뽑혀지지 못했던 지난날이 있었거든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마약 범죄만큼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라라고 거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직접 굉장히 많은 뉴스 중에서도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했던 일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검경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다 해주기를 다시금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줄곧 마약 수사하게 해달라라고 밝힌 바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검찰총장도 마약 TF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시행령과 관련돼서 좀 맞물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 수사 검찰 시절 때 잘했던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근데 한동훈 장관 얘기 나와서 시행령
되돌려라, 폐기하라 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한 장관 압박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을 없애면 지금 검찰은 마약 수사 못하는 거예요? 마우스사 못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검경이 함께 마약 끝까지 뿌리 뽑으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 상황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마약 수사 못하게 되면 마약 수사 역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그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 할 때요. 어떤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 이런 거를 의식해서 검수완박법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거기에서 마약 이런 걸 빼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제 그 법 개정 과정에서 등자를 붙여서 일단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아니 마약 수사를 검찰서 좀 하면 어때요? 또 경찰이 하면 어때요? 근데 왜 이걸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도 보면 시행령으로 해서 마약을 넣은 것은 이것은 유법이라는 주장을 왜 계속 하는지 좀 이해가지 않아요. 마약이라는 것 자체는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퇴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잡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시행령에 마약이 들어가는 것이 수사 대상으로 마약이 들어간 게 뭐 이게 법 규정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예. 지금의 상황을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는 게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맞다라는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여론적인 것도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약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경찰보다는 검찰이 상당히 마약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수사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뭐 시행령에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걸 이제 떠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더군다나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아까 한동훈 장관이 이 얘기하잖아요. 예. 피자 한 판 가지고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 검찰 같이 합심해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마약이든 음료를 뿌리는 일당의 신종 범죄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전윤기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그간의 입장은 사실은 이 마약 범죄가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지금 마약 범죄가 나왔고 지금 한 명은 아직 못 잡고 있는데 검찰 검수완박 관련해서 딴 거 말고 마약만 지금 수사할 수 있게 혹시 민주당에서 동의할 수 있는 의사의 어떤 뭐랄까요 변함이 있는지 마약만 일단은 마약 범죄는 일망타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라든지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또 다르다. 그렇죠. 권수완박이 아니죠.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굳이 이 내용을 마약 수사를 무조건 검찰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만 뜯어보면 저희는 이런 의심까지 했었습니다. 마약 수사를 해가지고 한번 스타 검사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또 마약 수사거든요. 애초에 국가가 안 된다고 해놨던 것을 한번 빵 터뜨려가지고 스타 검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마약 수사인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러나 마약 수사는 뭐 누가 됐든 일망타진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딱 그 시행령에 지금 걸려버렸어요. 김영주 의원님.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 마약 사건이 터질 줄은 몰랐겠고. 근데 공교롭게 검수완박에서 등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범죄에는 마약 수사가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계속해서 벌써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마약 수사하게 해달라라며 검수완박을 비판했던 건데 전 국민이 깜짝 놀라고 우려하는 마약 사건 지금 터졌어요. 근데 시행령을 돌리면 민주당 의원들 주장처럼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또 다르게 보면 예. 보이스피싱 사건이에요. 그럴 수 있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까지 결합시켜서 더 치밀하게 들어간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 사건이기도 하지만 민생 경제 범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건 얼마든지 현 시행령의 체제를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있다고 보고 경제범죄, 부패범죄,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경제범죄로 들어가면 된다? 네. 사실은 이게 보이스피싱이 마약을 먹었다는 걸 가지고 부모를 협박해서 돈 내놔라고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전체 우리 국가를 하나 유기체로 봤을 때 검찰과 경찰이 골고루
잼이 걸리지 않도록 지금 경찰이 어떻게 마약 수사를 다 합니까? 말하자면 영양도 안 되고 또 마약이라고 하는 건 유통 경로까지를 보면 국제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어떤 상당히 많은 어떤 복잡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의 또 질과 수준 예. 또 우리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서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혜가 필요하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그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를 알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경찰도 마약 수사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약 수사 전담했던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마약 수사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 뿌리를 발본색원하고 그 배후 세력까지 특정을 해서 잡아내는 건 큰 수사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경찰이 수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마약 전담 검사 조직이 잘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은 마약 수사 많이 하죠. 예. 그건 뭐 잘해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검수완박법 이전에는 이제 검찰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와서 브리핑할 때 보면 검찰이 대범했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안 끼고 있잖아요. 예. 이제 서울 같은 데는 거대한 거고. 그래서 마약이요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이고 관계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약 수사를 우리가 뭐 그냥 덮쳐서 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합니다. 첩보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끈앞을 갖고 정보원을 심죠. 근데 전에 이제 국정원이 앞으로는 마약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국정원과 검찰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아, 기존에는 국정원도 마약 수사 같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약이 특히 이제 해외 마약이 국내로 들 때 이제 국정원이 정보를 입수하죠. 이건 왜냐하면 김광선 변호사님이 마약 수사를 검사 때 했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그 정보가 있어야 하고 첩보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특히 강력계 안에서 마약만 전담하는 이제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 뭐 서울, 부산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마약과 관련된 이제 범죄를 일망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검찰이 지금 시행령에 의하면 마약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경찰과의 협조 자체가 사실은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면 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충분히 마약 수사 잘합니다. 근데 꼭 굳이 검찰에서 해야 된다. 시행령을 고쳐가면서까지 검찰에서 해야 된다.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왜 막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마약 수사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 한동훈 장관은 되게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면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은 네.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는 당연히 일망타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마약 수사가 지금 더 많이 필요가 하면 미국의 DEA처럼 마약 수사 전담반을 만들면 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그동안 마약 수사를 잘해왔고 그 수사관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수사관들이 확실히 마약만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마약 단속하면 됩니다. 굳이 왜 근데 검찰이 해야 됩니까? 검찰이 모든들이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 받았던 것을 본인이 브리핑해야 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약 단속은 저희도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이상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면 미국의 DEA처럼 마약 전담 수사반을 꾸려서 그 실력 있는 검찰에서 실력 있는 수사관들 글로 보내서 마약 수사하면 됩니다. 예. 굳이 이걸 이제 검수경 수사권 조정에 붙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한다.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니까 인기가 있죠. 예. 근데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황운하 의원인데요. 과거에 있었던 얼마 전의 말입니다. 5년간 마약이 불과 5배 늘어서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경찰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이 작년에 했던 말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작년에 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그 내용을 비판하면서 황운하 의원이 했던 얘기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늘었던 수치가 5배라고 하는 굉장히 긴 엄청난 수치가 느니까 불과 5배 늘었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무렇지 않은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경찰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제가 앞서도 사실은 이 내용을 굳이 꺼내서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고 싶지는 않아서 적정한 수준의 톤으로 얘기했는데 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숱한 마약 범죄가 곳곳에서 암약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검찰을 비롯한 경찰, 국정원 등 해야 되는 모든 역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 조국 전 장관 사태 터지고 나서 검찰의 수사권 약화시키겠다고 그때부터 검찰, 언론을 갖고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치부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엉뚱한 데 집중했던 게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일들 다 차치하고 꽝 잡는 매가 최고라는 것처럼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검찰의 역할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했던 게 지난날 검수완박법을 처리했던 민주당의 모습이고 이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자성도 좀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찌됐든 연유야 어찌됐든 마약이 든 음료가 제조가 됐고 이 땅에서 제조가 됐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버젓이 나눠주는 범죄가 신종 범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잡아서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흥묘맹묘론이 있지 않습니까? 쥐만 잘 잡을 수 있으면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갖다가 잡아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임에 온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 범죄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밝힌 데는 그만한 다 국민들의 공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